이른바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당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2주 만에 사임하면서 인사 책임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두 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취임 2주 만에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눈높이, 뭐 검증의 기준은 많겠지만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빨리 받아들여서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던데 네.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 한 행위 중에 선관위가 비록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바로 다음 달이면 국회의원이 그만둘 사람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 과대하게 많은 돈을 일부 다른 기관에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관위 자체에서 그것이 위법이 않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번 사건에 둘러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선관위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없다가 의뢰를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위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에서 본인 스스로가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야 될 부분을 사실은 선관위에게 맡겼다는 부분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뭐 검증의 항목이 없었다.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좀 구차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초기에 어차피 차관급 인사가 7명이나 이번에 포함하면 낙마가 되는데 그때마다 이미 대통령께서 나서서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사실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민정수석과 이 그 전 김기식 금감원장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기식 의원 오늘 뭐 페이스북에 전 이제 뭐 원장이죠. 페이스북에 자신의 뭐 사퇴의 변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결국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글쎄요,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도 그 SNS를 봤는데요. 김 원장의 태도가 좀 개운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잘 처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못 보여주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물러나면서도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문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옛날에 회신을 해줬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이 이제 열흘 앞둔 정상회담 문제를 쭉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이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참모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그랬다가 거기서 다시 재점검해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런 다음에는 선관위에다 물어보는데 선관위에 물어보면 결과가 뻔할 것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선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3사람을 추천을 했고 대법원장이 3사람을 지명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3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변화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솔직하게 그 당시에 물러났으면 계속적인 추가적 의혹들이 안 나왔을 것이고 공방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출구를 못 내니까 참모들이 그러니까 내가 입장을 얘기해서 하나라도 위법한 일이 있거나 또는 눈높이 안 맞으면 물러나도록 하겠다. 그게 출구 전략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구를 마련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드루킹 문제가 또 터졌는데 이 참모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여권의 대응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의외로 야3당이 공조를 하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의혹 사실을 꺼내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력이 있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망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보니까 좀 잘 싸우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안이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권하고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퇴는 사퇴고요.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인사 라인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도 사실 인사 라인을 좀 정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네.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제일 무서울 정도로 이게 지금 사실은 예측을 하면 지목을 하면 낙마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어떻게 봐서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우선 뭐 근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수위와 정권의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사수석실의 역할들을 조금 더 문턱을 높여서 권위를 줘야 되는데 그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인사들을 배치하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각 해당 인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수석실의 자율권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권한들이. 그러니까 인사수석 자체가 마치 그냥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역할밖에 못한다는 한계를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스타일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민정수석은 조금 날카로운 칼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라든지 조금 그런 정보에 앞서야 되는데 마치 이분을 무슨 개헌을 하기 위해서 모셔온 분처럼 이렇게 학자를 모셔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물론 꼭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 검증을 철저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의구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은 하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현재 얼마나 뭐 민정에서 역할만큼의 네트워크를 검찰이나 다른 국정원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적격 부적격을 만드느냐 예. 혹은 근본적으로 과거처럼 어떤 인사 말하자면 뭐 비서실장 중심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인사 시스템을 매뉴얼화 해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번 일로 이 전현직 국회의원분들 뭐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요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글쎄요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청문 기준 인사청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 좀 바뀔까요? 이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전수조사까지 하고 뭐 제도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수조사 반대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다 심각하게 드러나면 서로 반성을 하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걸 쭉 조사해봤더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거기들 하면 야당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솔직히 드러내고 우리 자신 있게 그러면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자. 앞으로 출장 가면 바로 공개하고 그게 적절한지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야권에서 이제 그 조국 수석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당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단 개별 참모들과 장관들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인사수석, 민정수석 거기다가 지금 장관들 중에 국민들을 제일 짜증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 쓰레기 대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여당이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석 상태로 보면은 협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예.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너무 전투적이에요.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안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하고 정치로 풀어나가는 데 익숙해야 되는데 예. 뭔가
이 야당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쓰다가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이렇게 곤혹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에 있는 인사들을 드러내고 동시에 전반적으로 국정을 협치, 정말 그런 그 대화 타협의 정치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기 출범 문제를 적어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 전국의 태풍으로 부상한 두루킹이죠. 댓글 여론조작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제 2차례 걸쳐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국민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돼서 일정 정도는 해명이 됐다 하지만은 아직도 물음표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킹의 정체 그리고 김 의원과의 관계, 인사청탁을 하게 된 배경 뭐 어느 하나 시원하게 좀 해석된 부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정의용 씨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조작이 지금은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뭐 연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상품을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하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김경수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김경수 의원의 인품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입장이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난 14일에 얘기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대선 경선 전 직전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할 때에는 다시 2차 기자회견을 할 때는 2016년 중반에 만났다고 번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또 어제는 혹시 내가 홍보하고 싶은 파일을 전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가 청와대에다 그 사람을 전했다. 그래서 부적절해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더라. 그래서 입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안 하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요. 야당 보좌진 중에 그때 이제 그 한나라당 보좌진 중에 얼마나 황당한 생각을 했냐면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공격해가지고 디도스로 트래킹을 눕히면 검색이 잘 안 되니까 투표율이 낮아져서 그 당시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칵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야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좌진 윗선의 연결은 없다 이렇게 나왔더니만은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특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디도스 특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윗선 연결선은 찾지를 못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미래당이나 평화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호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쉽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마침 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기한 천막 농성까지 들어갔는데 민주당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뭐 진상조사단도 꾸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 좀 사실 여당 입장 매우 곤혹스럽죠. 예. 왜냐하면 여당 스스로가 조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된 시발된 여당발 사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의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이 알아야 될 사건으로 이제 자체 진화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조직적이었나?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서 대선이나 전후에 이런 팀들을 꾸리려고 한 바가 있느냐? 그리고 이 팀을 통해서 돈을 주고 받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여야 간의 설전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뭐 본인 핸드폰에 뭐 텔레그램이든 무엇이든 본인은 가끔씩 답만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주고받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아예 공식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김경수 의원이 오히려 그 검찰에 출두를 하다든지 자기 조사를 먼저 받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나를 믿으라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가장 많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바른미래 쪽에서 이
관련해서 대비 문건이 확보했는데 옛날 그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이 댓글 조작한 그 정황이 보인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조작글이 떴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면에서 제가 MB 아바타다 해가지고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그 지금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요 드루킹만 나타나는 게 무려 614개의 아이디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170개의 핸드폰을 동원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한 개인이 일탈을 벌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의 업무만 방해한 게 아니라 뭐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고요. 개인정보법 위반도 되고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야 자기가 억울하니까 뭐 세게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정치권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라는 데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피해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 포함해가지고 인터넷 시스템적으로 포털, 예.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좀 눈여겨봐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선이 있는 것도 있고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이제 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일단 뭐 여론조사야 크게 변동이 없자지만 이게 표심에 영향을 준다면 선거에 분명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현재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선거 여전히 선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월이라면 4, 50일 이상 남아 있다고 굉장히 큰 변화의 요동이 들고 특히 남북 관계라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그렇죠. 결과가 됐을 때 예. 훨씬 되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의 여론조사는 여당 프리미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예. 짧게 얘기 좀 가장 격전지가 지금 경남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예정대로 그 김경수 후보가 계속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민주당도 아마 잘 판단하지 않으면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남은 선거가 상당히 의외의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